스마트폰 거치대나 아니면 삼각다리, 카메라 삼각다리 같은 건데요. 이것이 카메라를 이렇게 놓으면은 앞뒤로 움직이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위에 이렇게 삼각다리 말고 약간 위로 뽑아 올려서 위로 움직이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거는 앞뒤로 움직이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위로 뽑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싼 버전은 그냥 그 수동으로 해야 되고, 비싼 버전은 자동으로 이렇게 따로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하듯이 원건을 카메라 자체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것이 같이 일체가 돼가지고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메라 감독이 하듯이 앞뒤 좌우 위 아래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하는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삼각다리가 있다. 카메라나 이런 것이 다르면 얘가 옆으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로 뽑아 올려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없는데요. 스마트폰 거치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이런 똑같이 또 거치대 모습으로 되어 있고 앞뒤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비싼 거는 이게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야 같은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를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뭐죠? 스마트폰이랑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셀카 기능 혼자서도 찍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몇 초 후에 찍힌다 이 기능을 주시거나 또는 1분 동영상을 찍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무술 같은 거 보여줄 때도 일부러 딱 틀어놓고 이제 가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딱 끄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1분이든 2분이든 3분 몇 분이든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또는 몇 초 후에 한 컷씩 찍히거나 몇 분 동영상 찍히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카메라 기능과 스마트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제가 이렇게 비상벨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뺏겼을 때 딱 누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것을 신호를 받아들이고 마치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전파가 나오듯이 이게 받아들이고 삐삐 같은 거 이렇게 인식해서 자동으로 어떤 비상신호 1번, 2번, 3번, 4번 자동으로 그 신호가 이렇게 저장된 곳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기를 스마트폰 인식하던데 인식한다는 거죠. 삐삐처럼 인식해서 위치를 표시해주고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의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에 이것을 또는 그 손목시계나 기타 원하는 곳에 이 프로그램을 주면 전투기 무기에도 마찬가지죠. 전투기 같은 데는 아니면 로봇 같은데 자율주행 차량 같은 얼마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서로 간의 기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서로 간에 약간 워키토키 기능을 갖고 있거나 공용 인터넷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망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전환자 찾을 때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 이렇게 그 부모와 자식 이렇게 아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쭉 누르면 삐삐삐삐 울리거나 사이렌 소리 아니면 불빛을 번쩍이거나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도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만들 수 있으며 누르면 분실했을 때 누르면 불빛 사이렌 소리 삐삐삐 찾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이나 모든 조종할 때 암호가 없으면 암구호가 없으면 서로 조종이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전파로 조종을 할 때 암호가 맞아야지 조종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인데 우크라이나 이렇게 삼성페이에서 현금 개폐 또는 자동차만 개폐 이거 쓰시더라고 멋대로 쓰셨는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로 각각 틀리게 이 파형이 안 되면 다른 파형으로 조정하거나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틀리게 해서 하나의 드론이랄지라도 기능을 틀리게 해서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전부를 받아들여서 무선 충전 기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선이나 무선 충전할 때 배터리다. 그럼 파워뱅크에서도 가능한데 세 군데 충전한 데가 5군데 있으면 좋겠죠. 현재 자동차 연료 전지, 1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거 이렇게 또 충전하는 거, 로봇, 뭐 자율주행 차량, 드론 이렇게 일을 할 때도 비행체 같은 전파로 수정을 유선으로 충전하는 것도 여러 군데고 무선으로 충전하는 여러 군데에서 빨리 충전하는 그 밑에 이제 배터리가 다 달려 있어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뱅크나 이런 데서도 기타 배터리에서도 거기서 배터리가 이제 이게 몇 개, 이게 6개다 그러면 여기서 6개다 그러면 10개다 그러면 각각 그 전기를 꼽아 놓고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전기양을 틀리게 쓸 수 있겠죠.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되고 납축 전지, 자동차 연료 전지, 파워뱅크 이런 형태의 배터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이게 몇 개에서 3개나 4개 이렇게 충전하는 데가 많은 속도가 빠르겠죠. 충전 속도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였지?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딱 없어졌네. 있구나. 여기 보시면 이 콘센트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를 전기선을 이렇게 충전한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한 군데를 이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10군데로 나눠 가지고 밑에 이제 배터리가 이게 다 달려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쪼개 가지고 나눠 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시 배터리가 많다 그러면 밑에 서브로 해 가지고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면 이것은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1년분 암호 설정으로 잘게 쪼개서 이렇게 그 밑에 서브로 가지치기해서 통신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GPU나 CPU 또는 D램이라든지 반도체 통신칩이라든지 이 설계를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에서도 이 설계를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배터리 종류가 뭐가 됐든 콘덴서도 마찬가지고 종류가 뭐가 됐든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기양을 틀리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의 밝기를 램프에 강중량으로 전기의 정도를 주동하는 레이사리에다가 그것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10단계로도 2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발광 다이오드 같은데 이렇게 언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40개 있다. 그러면 발광 언오프 방식으로 색깔을 두고 그래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어느 정도가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페인트 조색할 색깔을 조색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10,000개짜리도 되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런 뭐 광섬유 끝단으로 제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광섬유 끝단만으로 또 그것을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또는 광섬유 끝단 플러스 일반 전구나 램프 뭐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를 결합해 전구를 만들거나 발광 다이오드 자체만으로도 전구를 만들거나 여러 개를 결합해서 언오프식으로 쓰거나 전기형을 강중력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빛의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40개다 그러면 20개 많던데든지 10개 많던데 이렇게 20개 많던데 이런 식 기술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거기다 빛의 밝기를 색깔이 없을 경우 일반 LED 전구 같은 거 이렇게 빛의 밝기를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전기양을 그 램프 방식이든 반도체 소자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틀리게 만들어 주거나 발광 소자가 LED 등의 발광 소자가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있고 그렇게 해서 또는 적어도 대짜리나 소짜리 2개 있어서 서로 틀린 에너지를 가진 것이 융합 현상을 일으킨다는 훨씬 밝아진다는 제 기술을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전조 중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나 형광 등에서도 이런 전구 방식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고요. 또는 형광등이나 이런 것에도 반짝반짝 언어포식으로 반짝반짝 해가지고 빛의 축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겠어 재밌겠죠. 네, 그렇게 그런 모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LED 등이나 이런 전구에서도 또는 자동차 전조 등이라든 이런 전구 방식도 이 방식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콘덴서를 뭐 콘덴서 개념이든 배터리 개념이든 이런 건전지 2차 전지가 됐든 몇 개로 분할해 가지고 여기서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강중력으로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사 기술에서도 이거 다 들어가요. 100%다 들어가고 일반 조명이나 어떤 파워 앰프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배터리나 콘덴서를 넣어가지고 뭐 금속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형을 틀리게 갖다 쓰는데 뭐 모든 기판 구조나 또는 그 기판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전지기를 여러 개로 분할 현대 기아차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전기차가 됐든 아니면 그 석유 가스 방식도 동일한데 이렇게 여러 개에서 몇 개에서 갖다 쓰는지에 따라서 파워를 틀리게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되는데 이걸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로봇 같은데 안에서 전기량을 틀리게 줘가지고 오른쪽 왼쪽 저도 이제 운동할 때 그렇게 틀리게 줍니다. 이 무게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그 수리화 시키니까 숫자화 시키고 그것을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사람도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것을 처음 볼 때는 이게 딱 인식할 때는 어색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 정도 드는 무게 정도 힘이 드는구나 그러면 그걸 숫자로 바꾼다는 거죠. 무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동 계산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힘을 배분하는 방식은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기계 그것도 로봇이죠. 그다음에 비행체 이런 데서도 이렇게 모든 데서 앞으로 미래 기술로 사용될 것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1cm나 0.1에서 그 이하로도 그래서 몸의 자세를 제어하거나 로봇의 비행체 배 같은 데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도 산업기계도 마찬가지.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미래 기술을 멋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량을 각각 틀리게 갖다 쓰는 이런 강중력으로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몸체 배터리가 담당하는 애들이 있고 그때 기술을 준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세를 드론 같은 데도 자세를 제어하는데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드론이 이제 고개 비행도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자세를 제어해서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여 전투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기 몸을 자세를 제어해서 오른쪽이 많이 주냐 왼쪽이 많이 이렇게 기울기를 따라서 드론이 쫙 움직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그 건물 같은데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바닷속 같은 건 어군지도 만들어서 물고기 잘 출몰하는 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 표시해 놓거나 그 이동과 변화를 봅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에 되게 잠수부들도 물속에서도 위치를 알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땅속에서도 가능하고 하수도 안에 상수도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어떤 곳에서도 모든 어떤 기계의 몸체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도 카메라도 같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요.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기 몸체를 로봇이나 비행체 아니면 산업기계 아니면 배 같은 데도 자세를 제어할 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자세를 어느 쪽에 힘을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 자세를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서 프로펠러에다 어느 쪽에 틀린 연료를 줘가지고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어떤 회사가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 기술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서울시 인천시라든지 지방자치단에 많이 광고를 내셨는데 그 후로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하나에서 내달에다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에 여러 개로 분할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강중량으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겹벽 처리, 외부의 충격에 좀 강하게 하거나 일정 온도를 안에서 일정 환경을 우리가 집안에 있듯이 환경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 또는 냉난방 하는 그런 것도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또 제 기술입니다. 이 좌표화 수저 방식은 어떤 상수도 수리업체가 상수도 안에서 가로 세로 높여 좌표화 수저 방식으로 해서 파손된 위치를 로봇을 통해서 알고 그것도 좌표화 수저 방식으로 저는 이제 모든 산업기기에 다 적용이 되고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된다라고 원천 기술은 저거 이제 실험 기술은 이렇게 여러 군데 수십만 군데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다 할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걸 하셨어요. 일단 그것도 YTN에서 모델로 침범하시는 부분이라는 YTN이 어떤 업체가 하셨는데 YTN에 제 기술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요. 유리창에다 프레시장을 덧대자 보도수당 털리는 것으로 그런 안을 냈더니 그거를 YTN에 보도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창 안에 이게 프라시장이 이렇게 바깥에 있고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거죠. 뭐 유리창은 깨지기가 쉽고 프라시장은 깨지기가 쉽지 않다. 대신 유리창은 좀 투명도가 좋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유리창. 프라시아 방탄, 프라시아 방탄필로 해서 방탄 소재를 삼아주거나 프라시아 잘재를 투명도를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얇게 여러 겹으로 갖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홈을 파서 이렇게 접합을 하는 기술을 쓰고요. 프라시안과 유리창 서로 다른 어떤 소재의 것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프라시장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만코 눌러서 제조하고 그렇게 되면 열에 강하거든요. 햇빛 같은데 뒤틀려진 데 변형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겉에 코팅을 많이 줘가지고 햇빛에 축적이 되지 않도록 받는 햇빛을 갖다가 그런 기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디스플레이 판으로 쓸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판으로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 예사는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그럼 이제 약간 열 때문에 변형되는 것을 좀 막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디스플레이 판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끝단 구조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표시하는데 필요 없다면 그것을 강하게 좀 단단한 놈으로 좀 약간 다른 데보다 단단한 놈으로 이렇게 사각이다 그러면 끝에 부분을 단단하게 좀 강한 소재나 아니면 좀 두텁게 만들거나 약간 그것을 뼈대처럼 만들어서 뒤틀려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제품이 잘 깨지는데 너무 잘 깨져요. 그래서 이거를 투명도는 좋지만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는 합성섬유 나일론 그걸 같이 섞어서 아크릴을 제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아크릴 제품에다가 약간 투명 플라스틱 합성섬유 나일론 아니더라도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를 약간 겉에 코팅을 줘가지고 약간 거기서 겹쳐준다는 거죠.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 아크릴 창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식탁용 어떤 PVC 투명 매트에다가 김치 국물 같은 거 잘 들어가잖아요. 얼룩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 투명 코팅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투명 코팅이 뭐가 됐든지 김치 국물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투명 코팅이 뭐가 됐든지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비닐이나 이게 투명 매트 같은 거 이런 거 제조할 때 넣어서 쓴다 그랬죠. 그걸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것은 기타 다른 코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드론 같은 기술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론에 또 카메라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CCTV나 보던 카메라 구조라든 망원경 모드 있는 거고 아닌 거 이런 거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듯이 뭐 이렇게 저가의 카메라를 달아놓더라도 멀리 이렇게 가까운 거리별로 보는 기능을 줍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망원경인데 디지털로 해가지고 거리별로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거리별로 볼 수 있게 한 그런 망원경이나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원경에다가 현미경 구조를 달아서 내가 본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보고 그것을 해당되는 것을 현미경으로 딱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해당되는 것을 누르면 현미경으로 표시되어서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표시해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보내서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가진 곳에 보내서 온라인으로 전송해서 화면에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가라도 그것이 정확하게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고요. 카메라 구조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모든 걸 인식하고 입체 구조로 입체는 아니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입체냐 아니냐 움직이는 것을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감시 장비로 연공 감시다 어디 감시다 그러면 입체로 움직이는 것을 입체로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것을 따라 포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입체냐 아니냐 또는 이동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입체인데 이걸 따라서 감시 장비를 만들 수 있어요. 카메라 기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사람 같은 것을 각각 사람마다 각각 분별할 수 있는 기술이거나 물류센터 각 물건을 각각 분별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물류의 이동을 추적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사람이다 그러면 이동하잖아요. 사람 같은 것을 각각 이동하는 것과 이동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요. 사람을 체형을 각각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복을 입었느냐 아니냐 또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좀 더 비싼 거는 중국에서 이거 CCTV에다 이 기능을 쓰시는데 눈, 코, 입 몇 센치 이렇게 해서 두께까지 체중까지 분석한다.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족바로 찾아낼 수 있다 그랬더니 주민등록까지 딱 찾아내더라고요. 그 사람을 특정해서 이거 제 기술을 침범하셨는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정확히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쓰셨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사람 같은 데나 차량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일련 번호를 측정해서 해당되는 목표물만 딱 공격하기 위한 자동 전투하는 데 사용합니다. 해당되는 군복 입은 사람 어떤 지휘관 어떤 특정 차량 어떤 특정 목표를 이렇게 일련 번호를 따라서 공격하거나 어떤 여러 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투하는 데 쓰이는 기술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레리에서도 이거 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거를 뭐 농약 같은 거 이렇게 좌표 찍어주면 이렇게 드론 같은 게 농약 같은데 5군데 뿌리거나 이렇게 돌고 돌아오거나 폭격하는 것도 몇 군데 또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차량 같은데 이런 호텔 로봇 같은 거 서비스로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온다. 자율주행 차량도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온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딪히지 않거나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제 좀 더 나아가면 CCTV나 이런 것들이 로봇 같은 것이 각 주인들을 각각 알아봐요. 각 사람 가족들이랬던 회사 직원들을 각각 알아보고 가로 세로 높이로 어떻게 생겼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나올 수 있고 할머니다 그러면 걸음걸이가 느리니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이렇게 되게 각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각각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 이것은 사물을 분별하는데 기초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 차량이나 그러면 건물의 입체잖아요. 부딪히지 않고 보도블록 올라가지 않고 평탄한 길을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정을 따라서 이렇게 마속 방지도 이게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가로수 들이받지 않고 이렇게 차량 앞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면 어느 정도 거리에서 멈춰야 된다는 또 각 사람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물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해서 0.1cm, 1cm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드론에 따라 물질기에 따라서 몇 미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도 이렇게 잘 정해 놓을 수 있겠죠.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그래서 그럼 자동으로 지금 움직이면서 두 군데마다 그럼 딱 두 군데만 청소하고 딱 내려옵니다. MBC 뉴스 투데이의 어떤 드론 업체에서 이거를 군사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비싸 기술인데
하셨어요. 모든 군사 무기에는 이 좌표와 수화 방식을 사용하는데 미사일이 GPS 유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유성이 파괴됐거나 할 때도 이것은 자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성이 파괴된 뭐 전쟁할 때는 당연히 유성을 파괴할 텐데요. 그때는 어떡하죠? 모든 무기에 대해서 이 좌표와 수화 방식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모든 GPS의 기상 조절을 따라 GPS가 안 잡히거나 뭐 이렇게 어떤 전파 방해로 해서 안 잡히거나 해서 뭐 GPS 교란으로 인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네네.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군사 무기, 방산 무기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포탄 궤적에도 포탄 같은 건 자동 전투할 때도 포탄 어디 떨어지게 한다. 또 총탄을 어디다 떨어지게 하게 한다. 뭐 기관총 같은 데는 자동 기관총이다. 자동 어떤 저격수총이다. 이러면 가로 세로 높이라 좌표와 수화 방식 해당되는 목표물을 정해놓으면 움직일 범위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저 이쪽으로 움직일 확률 90% 40%에서 이렇게 다 쏴버립니다. 또는 각각 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로 조정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좌표와 수화 방식으로 ASR 같은 것들도 전파를 쏘고 이렇게 합니다. 이동통신 같은 데도 위성통신도 전파를 쏘고 이렇게 전파에서 성공률이 높겠죠. 상대방의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쏘는 바보는 없다. 정확한 좌표로 어디다 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 좌표와 수화 방식으로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 모두 전파를 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쏘고 전파를 쏠 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주고받는다. 같은 파행의 전파를 호트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다. 100개도 돼, 1000개도 10,000개도 되고 이 기술을 하나의 드론에 집약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의 드론에 여러 파행의 것을 서로 파행에 드는 전파를 주고받거나 또는 동시에 주고받거나 여러 개 전부를 같은 파행으로 짜면 호출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주고받거나 전부를 동시에 주고받거나 이런 통신 기술에서 반도체 통신 기술에서도 사용하고 무선 통신에서 뭐 신호를 잘게 쪼개갖고 동영상을 100개로 쪼개서 이렇게 잘게 쪼개갖고 각 그 전파를 송수신하는 것을 보내서 해당되는 정보를 잘게 쪼개서 빨리 처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무선 충전에 있어서 이렇게 전기를 100을 10식으로 나눠갖고 빨리 충전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이나 무선에 제가 충전하는 구조가 뭐 자율주행처럼 우리는 충전하는데 3군데인데 5군데인데 무선 충전하는데 5군데인데 10군데인데 이렇게 해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이 된다는 거죠. 또는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해서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해서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테나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스카이라이프 같은 데에 유성 안테나다 그러면 전파를 송수신하는 데가 작은 안테나가 10개 정도 있어서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는 거죠. 각각 서로 파행이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개로 이렇게 20개로 해서 송수신합니다. 모든 통신칩에 이 기술이 들어갈 텐데요. 통신칩 같은 데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또는 하나의 안테나라면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신호를 잘게 쪼개가지고 즉시 넘겨주는 식으로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10개짜리가 이렇게 전선이 달려있다. 배터리 같은데 그럼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빨리빨리 나눠줘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전기 충전할 때도 전기 연선이 하나다. 충전한다. 그러면 콘센트 방식으로 10개로 쪼개갖고 잘게 쪼개서 전기를 빨리 충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서브로 다시 가지치기로 전선이 달려있겠죠. 통신선이나 전기선은 전기선, 통신선은 통신선 이렇게 해서 통신선을 분할해가지고 작은 단위의 정보를 쪼개서 빨리 처리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통신칩에도 이 설계를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통신칩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어가지고 이 정보 용량이 대자리가 좀 많이 처리하겠죠. 그럼 그 내부 안에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정보 처리 용량을 따라서 처리하고 겉으로는 하나의 통신칩이지만 안에는 20개의 통신칩이 있는 것처럼 정보 용량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따라서 처리해서 손오공 분신술 쓰듯이 정보 용량을 따라 빨리 처리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고 디램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맞추고 정보 용량의 처리 용량을 따라서 가격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을 많이 늘려서 빨리 처리하고 한 사람 일꾼보다 10사람 일꾼이 낫지 않겠어요? 네. 또는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디램인 것처럼 좀 안에는 20개의 정보 용량의 자리를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를 대자리, 주자리, 소자리 이렇게 만들어서 정보 용량을 빨리 처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나 GPU 모든 데서도 이 반도체나 통신칩 모든 설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트랜지스터나 카페시터 안에는 코어가 됐든 ALU가 됐든 캐시 메모리가 됐든 부분 종류가 뭐가 됐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라는 얘기는 크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서 최대한 집적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더 소자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소자리를 많이 넣으면 숫자를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영상 카메라 방식, 디지털 화소 같은 거, 소니나 삼성 같은 데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넣어요. 카메라 화소,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화소수를 많이 넣을 때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집중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 레이더 소자 같은 거는 거기다가 이렇게 전기양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넣어서 이렇게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는 10단계, 20단계로 넣는 그래서 전기양을 틀리게 해줘서 디지털 전파 사진을 찍는다든지 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기술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군사용으로도 전파의 출력을 높여서 레이더 먹통시킨다든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융합하고자 하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를 따라서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하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상대방 자동차에 만졌을 때 환히 빛나요. 그래서 이걸 전파를 서로 틀린 것을 파형을 이렇게 갖다 묶어서 쏘는 방식. 환자 의지하듯이 목발 의지하듯이 환자 부목하듯이 이렇게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멀리 보내면은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또 상대방 전투기 같은 것도 맞을 때 강한 융합열이 전파가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레이더 먹통시킬 때 기판 같은 데 쓰입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에서 하나 A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 우리나라 장거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틀린 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해서 묶어서 쏘는 방식. 이건 위성통신, 레이더파, 레이저파라든지 기타 모두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쓰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스마트폰 전파, 오키도키, 군의 통신 세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전파를 무한 창출할 수가 있고요. 뭐 두 가지를 섞었든지 세 가지를 섞었든지 예전에 이동통신에서 전파를 두 개를 묶어 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전파를 그러나 이거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몇 개를 묶어 쓰든지 어떤 파형을 쓰든지 알 수가 없죠. 수많은 전파를 창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같은 전파를 호출번호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창출하거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통신하거나 충전하거나입니다. SK 플래닛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이렇게 사물 인터넷 조종하거나 또는 이것을 충전 구조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뭐든 와이파이 했다가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데나 무선 이거를 워키토키 같이 자체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무선 송수신 양식으로 만들어주고 워키토키가 3km, 5km 만드는 그래서 신호를 멀리 유선 인터넷만 개발해갖고 이동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고 또는 이거를 워키토키를 갖다가 흡수시켜가지고 유선 인터넷망에 전국망으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이것을 묶어서 전세계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햄통신 같은 것도 묶어가지고 유선 인터넷망에 묶어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이것을 수많은 다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은 하는데 여기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댓글 달아놓고 탁탁탁 실시간 채팅을 하듯이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고 햄통신을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햄통신에 한국에 각 나라에 10만 명만 있어도 전 세계망으로부터 전 세계 인터넷망이 되는 거 전 세계에 그것도 뭐죠? 유튜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홈쇼핑이래 방송이래 광고래 다양한 걸 할 수 있게 돼 라디오 방송이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이렇게 햄통신을 이용해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그 파형은 하나지만 그래서 1번부터 같은 번호라도 호출 번호만 들리게 100만 개라도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망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망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하죠. 또 같은 라디오 방송국이다 그러면 하나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지만 그걸 일단은 1번부터 100만 개까지 이동통신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100개의 채널로 방송 채널로 1번부터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그런 방송국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그 정부로부터 어떤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합법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드론이나 모든 조종을 할 때 라디오파로 통신하는 방법. 라디오파를 단파,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 또는 초장거리로 구분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단거리만 쓸 때는 단거리파만 쓰고 총구 좀 장거리 좀 할 때 그때 그것들을 전환해서 쓴다는 거죠. 이런 통신기기나 스마트폰, 워키토키, 군에서 통신체계에 쓰일 것 같은데 드론 조종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리별로 틀리게 틀린 전파를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됩니다. 뭐 SKT나 또는 뭐 KT 거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서로 다른 이동통신 회사 거를 전파를 송수신한다면 각각 통신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제공하시면 이것을 따라 송수신 그것도 송수신하고요. 라디오가 이렇게 여러 개의 파형을 송수신하듯이 스마트폰을 야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데스크탑이나 TV에도 이 기술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몇 개를 또는 전체를 송수신한다. 충전구와 통신 구조에 쓰고요.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수를 번호만 들리게 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쓸 수 있고 유성통신에서 10,000번까지 쓸 수 있고 뭐 2만 개도 쓸 수 있겠죠. 우리 이동통신도 그렇게 하니까 번호 들리게 해서 그래서 데스크탑 같은데 안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폰에 1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가 10개 들어가 와이파이 안에 와이파이가 10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저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 그 보면은 그 유성통신 안에는 이렇게 10,000개짜리 신호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 독특한 기술로서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대 광맥가들에서 김창선 교수님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저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더라고 서로 다른 방향의 거를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탄에서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침해되고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전파를 쏠 때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라디오파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수신하지만 동시에 수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술의 차별점이 있다는 것은 무선 충전도 동시에 송수는 빠르죠.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서 가전을 조정한다는 거죠. 가전이 사물 인터넷 할 때 가전이나 기기를 조정하거나 드론 조정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같은 방향의 전파는 또는 동시에 충전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각각 틀린 가전기기를 전파를 쓴다 그랬을 때 가전기기나 산업 로봇 아니면 뭐 드론 이런 게 되겠죠. 그걸 각각 조정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하나의 리모컨으로 집에서 TV 리모컨을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 그랬죠. 3층에 있어도 1층에 있는 걸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럼 이걸 딱 누르면 다른 방향에 그러니까 이 리모컨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발생을 시키거나 송수신 구조를 가져서 하나는 TV 조정하고 조명 조정하고 뭐 그다음에 보일러 조정하고 뭐 로봇 조정하고 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같은 라디오에서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디오는 송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신만 하죠. 그래서 송수신 구조로 가져가는 기술을 이제 쓰신다는 거죠. 또는 이것을 동시에 송수신해서 여러 개 동시에 충전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거를 전파를 각각 발생을 시켜서 충전 구조를 하거나 전기를 잘게 쪼개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같은 방향의 전파를 우리는 유선이든 유선 방식의 자율주행 차량이다 드론이다 그러면 유선 충전해서 3군데인데 이게 뭐 파워뱅크 같은데 배터리 같은데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5군데 그럼 밑에 하부 배터리 달려서 되게 빠르게 충전하겠죠. 우리는 무선 충전하는데도 5군데 10군데인데 그럼 빨리 충전한다는 거죠. 그럼 통신에 있어서도 빨리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통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안테나가 여러 개이든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하나의 신호라도 빨리빨리 넘겨주는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거. 잘게 쪼개가지고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줘 버립니다. 다른 통신칩에 나눠줘도 되지만 그 통신칩 안에서도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통신칩이 있는 것처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정보 용량을 따라 빨리 넘겨줘 버립니다.
무선 충전 구조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똑같이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죠. 밑에 이제 전기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밑에 전기선을 10개로 놨다. 뭐 이건 콘센트 10개 놨다. 그럼 전기를 잘게 쪼개서 빨리 흡수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밑에 가지치기로 해서 이렇게 전선이 각각 달려 있고 되게 쭉 전선의 수를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휘레칭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착착착착 걸어주면 전기를 테슬라 전기들은 번개치는 저기 구름 지역에 전기 충전된 거 같고 비행체가 살짝 자기가 감당할 만큼 전기를 흡수해서 충전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주파수 어떤 충전 구조나 통신 구조 갈 때 주파수를 여기다 착착착 걸어주면 해당되는 주파수가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하고 충전도 제대로 빨라진다고 얘기했죠. 이 기술을 쓰시면 충전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충전은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거리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잠수함 소나 같은 데다 착착착 걸어주면 음을 수집하거나 사람의 보청기 같은 데 사실 도청할 때도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주파수 가시광선과 적외선 같은 것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옵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전기를 빛으로 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동절할 것이다. 그래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하냐? 전리층 전기 그리고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기술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착착착 걸어준 해당되는 주파수 걸어주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CCTV에서 다시 돌아가기죠. 모두 카메라 구조에서 드론에다 달아서 이게 사람이나 차량 이런 일련 번호를 달아서 특정 입체냐 아니냐 또는 이동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라서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데 물류 추적에도 사용합니다. 물류 전동 자동 전투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드론에도 전투 모드를 5개, 10개로 만들어서 사람이 직접 선택을 하거나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해서 적합한 전투 모드를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루에서 미국 업체 이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제 기술 멋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제가 드론 같은데 상용 드론에다가 슈리탄이나 이렇게 이런 걸 달아서 박격포탄 달아갖고 움직인다 그랬더니 방송에다 딱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댓글 보시나? 네. 참 어이가 없네. RC카에다가 폭탄 배달로 폭탄 달아 동굴 진지를 공략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을 얘기했는데요. 상용 드론에다 슈리탄 달아서 떨어뜨리면 되게 좋겠죠. 유탄 같은 거 이렇게 가서 일단 폭탄의 종류가 뭐가 되든 그건 되게 싼 방식으로 항공 지원이 가능하니까 슈리탄 투사 거리도 늘어나고 슈리탄 투사를 이제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거나 타이머를 둬서 터뜨리는 방식을 다 말씀을 드렸죠. 슈리탄, 박격포, 자주포탄 또는 이렇게 항공폭탄 어떤 포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유탄까지도 돼요. 그래서 전파를 누르면 터지는 구조나 특정 타이머를 둬서 동시에 터지는 구조, 특정 고도에서 가로선은 좌표 시자 방식으로 동시에 터지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런 거 안에 백린탄 같은 거를 콩알탄처럼 막 넣어가지고 불 붙으면 굉장히 공포 무지개가 되겠죠. 그래서 콩알탄처럼 항공폭탄에 넣어가지고 쫙 뿌리면 100만 개 넣어갖고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2만 개 넣어서 뿌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포죠. 슈리탄이나 박격포탄, 전차포탄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 방식으로 깨우는 구조를 사용하고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데도 전파 가지고 깨우는 방식을 이렇게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가지고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개, 100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해서 전파를 5초 후에 터지는 10초에 터지는 얘기를 해서 다시 끌 수 있는 언오프식으로 끌 수 있는 방식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나 폭격이나 이게 장약 고통 맞을 때 이럴 때 가루를 장약이나 폭탄을 대중소로 넣거나 또는 수소 산소 가루를 좀 넣어주거나 좀 캡슐을 넣어주거나 또는 거기다가 우라늄 토니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어줘서 그 분말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포탄 구조에서 중탄 구조, 미사일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제기술인데 어뢰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에 파고드는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앞에를 좀 무겁게 만들어주고 여기를 동체에 여기다가 그 홈을 파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뒤로 파고들어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볼록한 줄줄을 만들어서 이것도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두 개 중에 선택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양옆에를 좀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무겁게 하면 좀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좀 이렇게 약해지니까 얘를 이쪽을 좀 강해 이렇게 옆을 좀 두텁게 해서 갑니다. 이 기술 쓰시고 두레에서 이걸 쓰시던데 그래서 우리나라 좀 두레라는 방산업체에서 이걸 쓰신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모든 이 기술 쓰시면 포탄, 미사일, 어뢰 상관없이 이 기술을 다 이렇게 청알까지도 쓰시면 제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포신과 총신 구조에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링식이든 어쩌든 이게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특정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정거리가 멀리 가고 잘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어요. 터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오래 쓰면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준다든지 아니면 스크류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줘가지고 안에서 이게 멀리 사정거리를 늘리는 방식을 포신 총신 다 돼. 한포가 됐든 전차포가 됐든 어디든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고대를 넣어서 이렇게 제조하고요. 거기다가 어떤 그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것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철판이라도 항공 철판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서 하고 이렇게 그 철판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같은 데서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고. 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든 현대기아 자동차, 토요타든 GM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색깔이 똑같아. 아주 좋아요. 저도 자동차 써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것을 쓰시면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금속에다가 구리가 됐든 철사, 철망, 철근 이렇게 금속 구조에는 다 들어가. 알루미늄 이렇게 금속 구조에 넣어주거나 고무 구조,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데도 주거나 페인트 코팅,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쇄 잉크, 페인트, 그다음에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 100% 넣어서 이렇게 그리거든요. 색깔이 틀려요. 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마 페인트나 노루 페인트, 뭐 KCC 어떤 데 쓰지 마십시오. 동화 물감이 됐든 뭐든. 그래서 넣어서 쓴다는 거죠. 좀 넣어서 써요. 넣어서 그래요. 네. 그거를 가지고 엔진 오일과 윤활제 또는 불소 원샷에서도 쓰지 마십시오. SK 제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오일 스테인, 방청제, 도구맥 같은 데도, 기타 다른 데도 이걸 넣었습니다. 인쇄 그 합성소 매실이나 뭐든 이런 데도 쓰고, 카본 소재도 쓰고, 플라스틱,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 유리 기판 이런 데도 씁니다. 그런 데도 이제 홈을 파가지고 그런 데도 넣어서 쓴 내열 구조를 갖죠. 그 다음에 건축용 실리콘이나 이런 데도 쓰고 에폭시에도 넣어서 쓰고 에폭시에서 갈변 구조를 없애는 데 사용해요. 건축용 실리콘에도 이렇게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만든다 그랬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MDF 건축용 이렇게 가구 만들 때 거기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에폭시 같은 데도 이렇게 살균제를, 에폭시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는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그래서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이것을 넣어줘 가지고 에폭시를 조금 들어가고 그것을 시타판으로 사용하거나 타일 구조로 사용하거나 방문 구조도 만들 수 있고요. 플라스틱 판으로 해서 바닥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에폭시가 적게 들어가도 되죠. 이것을 플라스틱 창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에폭시 제품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에폭시에 들어간 장판, 에폭시가 들어간 이렇게 타일, 이런 에폭시가 들어간 벽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단열 벽지나 벽지 같은 것도 일반 벽지나 장판 같은 홈을 파가지고 접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비닐 구조에도 사용하고, 홈을 파서 접착시키는 기술은 산업상에 수십만 군데, 그래서 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홈을 파서 접착시키는 기술을 어디에다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스티로폼에 쓸 수 있고, 실리콘 네이퍼,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유리기판, 홈을 파서 접착하고 수평탄과 수직탄을 넣어서 전기선, 통신선 넣는다 그랬죠. 거기 안에 의류방수제나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나 절연 구조를 넣어줘서 발열이 다른 쪽으로 전염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이런 전기선 피복을 해놨기 때문에 열이 서로 붙어 있어도 전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절연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절연 테이프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저 이거보단 좀 나야 되겠죠.
그걸 줘가지고 열이 차단시키는 전달에 전염되지 않게 엔드 플래시 이렇게 HBM 적층할 때 씁니다. 의류방수제를 칠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반도체 회로 같은 데도 이걸 섞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복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고 발열을 억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반도체 회사 SK든 삼성이든 TSMC 이런 데서도 도시바가 됐든 뭐 마이크론이 됐든 엔비디아 됐든 어떤 데 쓰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이런 건전지나 뭐 납축전지, 연료전지 이런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파워뱅크도 할 수 있지만 배터리 구조 다 돼.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은 아니더라도 절연 구조를 좀 입혀주면 방전이 잘 안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겨울 같은데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이런 것들도 전파로 깨우고 또 그래서 어프시켜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또 사용하거나 슈루탄이나 박격포탄을 갖다가 전파로 터뜨리는 기술 분야는 타이머를 둬서 이렇게 땅에다 파묻어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인지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획기적이죠. 네. 어뢰나 기뢰 같은 것도 이렇게 플랫폼 달아서 움직이게 특정 해역에 잠수하여 대기하고 있다 전파로 깨우고 목표를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 어뢰가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 자체는 없잖아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목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는데 특정 K 드론 같은데 했다. 드론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재래식 폭탄에 있다 키트 따라서 움직이는 KGGB 같은 단에도 이런 데 되고 드론 같은 좌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세 방식으로 목표를 할당했다. 지금 목표 이동했다. 그럼 위성이 딱 보고 위성이나 다른 정찰기 이런 데 다른 자산에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파로. 그래서 그거를 해당되는 좌표를 가르쳐주면 그쪽으로 가서 카메라 인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G 현재 있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군사무기에서는 다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써가지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묶어서 회전 방식으로 물에다 조사해 줍니다. 그럼 밑에서 전기 분해부, 열 분해부, 수소산소가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수소산소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약간 토네이도 현상도 일으킬 수 있어요. 물의 깊이를 따라 전파를 길이를 틀리게 조사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군사무기에 사용하면 비행체 앞에다가 서로 압축 공기를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내뿜고 비행체 전면에 내세워서 비행체 사방대 내뿜어 가지고 비행체 밑으로도 사선으로 해서 비행체를 들어주는 기술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초공동 어뢰처럼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압력을 물러거라 하는 거죠. 바람을 쭉 쏴가지고 전투기에 부딪히는 것보다 바람을 쏴서 그것을 해당되는 공기 압력을 맞부딪혀가지고 빨리 움직이는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거기다가 약간 그 수분을 좀 포함된 연막 같은 색깔 있는 연막을 넣어서 모습을 감추는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싸게 스텔스를 구현할 수도 있겠죠. 눈에 잘 안 보이게 그 해당되는 색깔의 연막을 보면 멀리서 안 보일 텐데 육안으로는 낮에도 밤에도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약간 수분을 좀 내뿜어야죠. 그 다음에 그래야지 거기 좀 머물러 있죠. 연막이 이렇게 다른데 안 가고. 닌자 같은 거 탁 터트리면 이렇게 탁 터트리고 탁 사라진다. 그런 뭐 비슷한 기술 만화 같은 데 보면 있던데. 네, 그런 것처럼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한다는 거. 도구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수분을 좀 많이 뿜어서 전파를 교란하는 물에 들어가면 교란하듯이 교란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속으로 이렇게 전파가 잘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수분을 뿜어서 연막을 뿜어갖고 전파를 좀 방해해주는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여러 거로 내뿜을 때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다른 전파를 섞어 쓸 수도 있어요. 회전 방식을 써서 미사일 같은 거 정타 맞지 않고 기판을 태워버리는 구조로 갑니다.
지상 무기 했을 때는 하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는 금속을 탐지하고 다른 것은 적에서는 사람을 탐지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이렇게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 기타 음파 다른 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쏴주면은 모든 만물은 서로 융합하고자 하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는 따라서 강하게 전파가 융합 반상이라고 하고 고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눈 같은 것도 피부 같은 건 태워져서 고통 속에서 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전할 때도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도 해당되는 건물을 딱 조사했다가 또 전파를 이렇게 딱 쏴버리면 거기서 기절시키거나 살상하거나 경찰관이 이거 들고 다닐지도 모르죠. 전파를 이렇게 군사 무기로 전혀 사용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레이저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돋보기를 이렇게 하면 초점을 맞추면은 이렇게 작은 초점으로 맞추거나 넓게 맞추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저 같은 거는 전기 방식으로 레이저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레이저를 넓게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갖고 넓게 해서 추진 구조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너무 한 점으로 딱 맞춰 놓으면 이렇게 레이저가 공격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현재 있는 레이저든 공격기 이런 데나 레이저 가공기 또는 뭐 이렇게 반도체 식각할 때도 할 때 대중소로 레이저 나누는 빛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해당되는 전기를 강중량으로 줍니다. 10단계로도 가능하고요. 20단계도 가능하죠. 그래서 몇 개를 묶어서 쏘느냐에 따라 팀을 묶어 가지고 해당되는 조각을 할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작업을 할 때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1cm나 0.1cm나 그 이하나 해당되는 특정 깊이까지도 해가지고 입체를 갖다가 정확히 조각하는 방식이 되게 식각이나 레이저 가공기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모든 정기적인 용접기에도 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당되는 것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또는 전기를 그 하나하나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짜리 강중량으로 전기를 주는 기술을 써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열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좌표하시아 방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5개라도 10개라도 동시 작업이 들어가 똑같은 작업이 그래서 반드시 시각장치 기술을 쓴다. 그럼 레이저 가공기, 공격기에도 기술을 쓸 수 있느냐? 그럼요. 레이저 공격을 할 때 해당되는 목표물이다. 좌표를 똑같이 갖고 레이저 공격기들이 비싼 장비를 달지 않고 작은 출력만을 낸다는 거죠. 비싼 장비는 큰 출력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움직이는 플랫폼도 이렇게 좀 커야 되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작은 놈들을 모아서 열을 모아서 한 군데의 목표를 갖다 동시에 집중해서 공격을 하면 똑같은 좌표 숫자 방식으로 열이 가해지겠죠. 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어떤 레이저 포를 갖다가 드론 잡는 데 사용하자고 하나 둘셋 10개짜리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도 벌릴 수 있고 추적하여서 쏘는 좌표하스바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박격포를 수동 방식으로 3개짜리 4개 5개 탁탁 타는 팍팍 쏘서 그래서 묶음 되게 좋겠죠. 이런 박격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모듈로 조립할 수도 있고 또는 전파로 이렇게 딱 조정을 해가지고 공이가 뒤에서 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박격포를 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했을 때 박격포 5개 운영하면서 탁탁탁 놓고 탕 하면 동시에 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탄 발사기나 수리탄 발사기들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로 쏘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드론 잡을 때 유탄 발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드론을 안에 파편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작은 자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그걸로 드론 잡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화면을 드론을 잡고 좌표 수자 자동으로 추적해서 목표를 딱 쏘면 그 범위를 딱 계산해주고 탕 쏘면 이렇게 드론을 정확히 잡아줍니다. 이것도 싼 무기로서 잡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드론으로 막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드론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도 못 맞추더라고요. 드론 쏘면 될 텐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쏘시면 그런 걸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탄 발사기처럼 해서 유탄 발사기가 사정거리가 꽤 돼요. 탕 쏴가지고 탕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 작은 자탄이 다시 또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럼 범위가 넓겠죠.
모든 자탄 구조의 폭탄을 만드실 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사이즈를 틀리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럼 융합폭탄이 된다는 원리를 쓰시면 되겠어요. 폭탄 구조에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넣어줄 수 있고 거기다가 단독으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하나로 또는 2개짜리, 3개짜리 묶어 써서 이것이 강한 폭탄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수소폭탄의 원리라고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것을 이것을 터뜨렸을 때 강하게 융합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융합폭탄이 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